대구에서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확진된 외국인 종사자는 접대부로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역학조사와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상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입양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한때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 기온은 여전히 초여름 같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휴대용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대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낮부터는 하늘 차츰 맑아지지만 오후 한때 대구와 일부 경북 남부 내륙은 5mm 미만의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우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발현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공기질 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 계속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도, 안동 17도, 구미는 18도로 어제보다 약 5도에서 6도 정도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5도, 구미도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햇볕도 점점 뜨거워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도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이어서 어제도 대구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업소 이용자나 종사자의 친구, 가족 등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첫 소식 손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7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1차 대유행 이후 417일 만에 가장 많았던 그제보다 1명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48명은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등입니다. 나흘 동안 유흥업소 8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0시 기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자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종업원들이 여러 주점을 옮겨 다니면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고리가 됐습니다. 유흥업소 감염이 폭증하면서 하루 평균 4,000명대던 검사 건수는 주말인데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감염이 되고 또 이용자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친척들, 직장으로 옮기는 N차 감염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유흥업소 종사자는 형사 고발하고 업소를 매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슬람 기도원을 통해서도 확진자가 4명 더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김천에서 5명, 구미 2명, 경산, 성주, 안동, 경주, 포항에서 각각 1명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한편 이번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진된 외국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역학조사와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117명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는 51명입니다. 이 가운데 82%인 42명이 외국인 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유흥 분야에서 일하려면 E6 예술흥행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자로는 음악이나 미술, 연예, 패션 모델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 옆에 앉는다거나 술 접대 같은 건 모두 불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나 학생 같은 다른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파 속도는 더욱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겠나라는 게 이렇게 업계의 의견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습습상 집단 생활을 하니까 한 사람이 걸림으로써 여러 가지로 전파가 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흥시설에서 일하는 외국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영업으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 숨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고 이런 애들이야 뭐 또 나와서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무증상이나 이제 아닌 애들은 노출을 꺼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입니다. 숨어보고 뭐 실질적으로 뭐 딴 데로 비행기는 못 하니까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걱정이 되고.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은 대구의 유흥업소 집단 감염.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영업에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상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수시로 해고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LH는 8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경철 기자입니다. 상주시 무양동의 LH 임대아파트. 이곳에서 미화 업무를 하는 A씨는 7년 동안 잘 이용하던 휴게실을 지난 겨울부터는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점심시간 외에는 휴게실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막 미치고 진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벌벌 떨리고 출근도 하기도 싫었습니다. 대단해서 모십니다.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20년을 한 방에 처음 왔다 되잖아요. 그래서 안 쉬고 열심히 일만 했지. 미화원 A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자 관리소장이 해고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미화원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관리업체 직원까지 소장으로부터 수차례 권고사직을 받았고 얼마 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업체의 갑질은 입주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오르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입주민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입주민이 LH 직원하고 시청에 가서 진상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전체 동마다 게시판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관리소장은 규정대로 했을 뿐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2시, 1시까지인데 그건 안 된다. 근로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LH에서 4.몇 % 올라락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규정대로 한 거예요. 임대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시공 의혹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1년 만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한쪽 벽면에는 물이 흐른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관리 감독권을 가진 LH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8년 동안 한 번도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LH 측은 임대 아파트에 대한 회계 감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역시 규정대로 했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관리 주체하고 이제 임차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결의 얻어가지고 그 부분 회계 감사를 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집 없는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은 임대 아파트. 하지만 LH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정작 서민들은 이곳을 떠나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더 연장됩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 1.07로 증가 추세이지만 고령층의 예방접종으로 위험도는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 1.5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을 기존 12개 시군에 오늘부터는 영주와 문경시를 추가해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입양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는 2013년, 대구시는 2016년에 입양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둘 다 입양 축하금 지원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 조례 모두 입양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음 달 30일부터는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는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 구, 지자체로 변경됩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국가철도망 사업 가운데 중부 내륙선 1단계 공사인 충주 이천 구간이 올해 말이면 개통합니다. 하지만 이천과 연결되는 광주 수서간 복선 전철 완공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서 몇 년간은 환승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MBC 충북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내륙철도 선상 통로 공사가 한창인 충주 역사. 국가철도공단은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 54km 구간 개통을 올해 12월로 예고했습니다. 원주 강릉선과 같은 KTX 이음 열차가 투입돼 충주에서 부발까지 소요 시간은 19분에서 25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종착지인 강남 수서까지 가려면 한동안은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부발에서 연결될 경기 광주에서 수서까지 19.2km 복선 구간이 먼저 개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오는 2027년 이후에나 개통이 예상됩니다. 충주에서 수서까지 가려면 이천 부발과 분당 임해역에서 2차례,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판교까진 부발에서 한 차례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환승을 고려하면 수서까지 도착 시간은 1시간 30분, 판교까진 1시간 10분. 따라서 충주에서 수서까지 환승 없는 1시간 내 주파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7년에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수서까지 직결이 가능하고 직결될 경우 충주에서 수서까지 약 42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확인된 배차 횟수는 편도로만 하루 9차례, 2025년엔 17차례로 증편이 예상됩니다. 선상 통로와 신축이 예정된 충주 역사는 3층 규모로 예상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아직 실시 설계 중인 만큼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주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 시점은 오는 2023년 12월. 문경에서 다시 거제까지 연결될 남부내륙선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문경과 김천 구간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골프장들이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영업에만 열중하다 보니 민원도 잇따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은 야간 조명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피해가 크다며 집회를 열자 이 골프장 업무 방해로 주민들을 고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기장군의 한 주택. 창문 너머 강한 불빛이 쏟아집니다. 불 꺼진 주택 내부가 비칠 정도. 마을 골목은 마치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산 중턱에서 내리쬐는 불빛의 정체는 마을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골프장 조명입니다. 2년 전 시작된 골프장 야간 라운딩 때문에 밤마다 빛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식물도 잠을 못 자고 벼가 웃자라니까 바람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조명은 매일 밤 10시, 늦게는 11시까지 마을을 비춥니다. 주민들은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골프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건 영업방해 신고. 집회 소음 기준이 당시 법적 허용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었다며 골프장 측이 16세대 주민을 고소한 겁니다. 빛공해를 좀 없애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7월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업방해를 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1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경찰이 소환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조명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측정했지만 빛공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주민들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조명 각도도 일부 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좀 단축을 했고요. 조명을 비추는 그 방향이나 룩스 조정이나 이런 걸 좀 제가 했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집에서 조도, 즉 빛의 양을 측정한 결과는 4룩스. 1룩스는 촛불 1개가 1제곱미터에 비추는 빛의 양을 말하는데 골프장 조명과 같은 이른바 공간 조명의 빛공해 허용 기준은 10룩스 이하입니다. 빛의 강도, 즉 광도로 보면 조명이 설치된 산자락을 직접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이지만 법적 테두리에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길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빛공해 법이라는 게 그 신경을 좀 쓰면서 제도적인 걸 좀 이렇게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디테일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골프장은 2년 전에도 농가에 수시로 골프공이 날아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로 결국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전남 광양의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인 두꺼비 서식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생태 보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꺼비 산란지와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터널 등 보호시설이 일부 조성돼 있지만 해마다 로드킬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상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새끼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인근 수로를 거쳐 야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에서 태어나 육지로 옮겨가 서식하는 두꺼비의 생태적 특징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꺼비들이 산란지와 서식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해마다 수백여 마리가 로드킬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꺼비 로드킬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500여 마리 이상의 로드킬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체 보호를 하는 수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로드킬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광양시도 두꺼비의 안정적인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생태 통로를 조성했지만 산란지와 서식지 간 이동 루트가 넓은 데다 개체 수도 많다 보니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생물 보호원도 위촉해 개체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원 4분을 배치하여 산란기 유체 이동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꺼비 보호를 위해 이동 중 장애물 제거와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사업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생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의 두꺼비 생태공원 등과 같이 생태 환경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생태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발전적 대안을 이제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들이 탄소 중립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줄이기 과제를 정해서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노력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알리는 것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구 율금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1인 1화분 기르기와 텃밭 조성에 나섰고 월배초와 팔달초를 다음 참여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실천적인 환경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영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게 자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가 여름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관내 수상 레저시설에 대해서 구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대구시는 유선장 8곳과 선박 180여 척, 수상 레저시설 3곳과 레저용 배 100여 척을 대상으로 인명 구조장비 확보와 활용, 출입항 관리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또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선박 내 각종 훈련, 기름 유출과 화재 진압 등 각종 사고 대응 훈련 실태도 점검합니다. 오늘은 휴대용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대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낮부터는 하늘 차츰 맑아지지만 오후 한때 대구와 일부 경북 남부 내륙은 5mm 미만의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발원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공기질 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 계속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도, 안동 17도, 구미는 18도로 어제보다 약 5도에서 6도 정도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5도, 구미도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햇볕도 점점 강해지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에서 벗어난 뒤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 점점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0도, 고령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18도, 김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5도, 김천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7도, 청송 1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5도, 청송 26도로 날이 덥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0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도 한때 비가 내린 뒤 이후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우리 지역은 초여름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